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남북 간 교육교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남북 교육교류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가 강화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마련되게 되는 건데요.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남북 교육교류를 기대하면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시작으로 2018 회계연도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 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고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개 안입니다. 교육위원회가 공기업 유치원 설립 시 세밀한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학교 내 수영장이 민간 수영장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일선 학교의 친환경 급식에 일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에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친환경 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에는 일반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이 무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친환경을 다 학교에서 요청했으나 이 센터에서 이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일반 물건들로 다 지금 대치돼가지고 학교에 배달되고 있어요. 학교 보건 인턴 강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운영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건 인턴 강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 부산시 교육청만 해도 1000명 이상인데 종일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 과대학교 배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선정 기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통한 학교 보건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학교 보건 인턴 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치 기준이 까다로워 서울시 내에서 전일제 강사의 경우 지원받고 있는 학교는 한 학교에 불과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부설 주차장을 적극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 주차장이 직원 위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다 시내라고 그 지역에 목 좋은 곳에 주간선도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 당연히 주차면이 모자란 곳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고 서울시 교육청 부설 주차장이 공공재산인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 지원청별로 산하기관별로 다르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재산, 공유재산이면 어떻든 간에 운영하는 기준들이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부설 주차장 40곳 중 39곳은 외부인에게는 정기 주차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는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라는 첫 사회에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연가초등학교는 올해 특수학급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업받는 아이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밝게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수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저 특수교사 경력은 22년 차고요. 연가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처음 생겨서 올해 처음 왔는데 도배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또 쾌적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 이 중 28.6%인 25,919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울도 특수교육 대상자 12,741명 중 34.5%인 4,397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장애 학생들의 대부분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장애 학생의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교실 한 칸, 특수 학급 한 칸, 그것만이라도 내어달라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제287회 본회의에서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각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와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장애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꿈을 찾을 수 있는 서울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인데요. 장애 아동과의 통합 교육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